자, 반갑습니다. 3장 교재 74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고 뒤에 우리가 입력 함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교재에 75페이지에 있는 출력 함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실습을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PPT를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설명만 듣고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 일단은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 뒤에 입력 함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교재 76페이지에 예문이 있었죠. printf. 자, 제일 먼저 우리가 C를 시작을 하려면 전처리기 부분입니다. 샵 include가 먼저 실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대한 헤더 파일을 우리가 include 시켜야 됩니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st standard input output의 헤더 파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int main 달러 열고 그 다음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다라는 어떠한 값을 돌려받겠다라는 의미예요. int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그 에러 없이 실행이 잘 되었다 하는 의미로 return 0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과제 하면서 업로드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공지사항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얘를 void로 해놓고 돌려받지 않는 그런 의미를 여기다 선언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turn 0 얘를 없애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그 업로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하면 여기 .cpp라는 거 있죠. 요 파일을 압축해서 그 파일만 압축한 파일을 zip라는 확장자가 붙게끔 해서 제출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저는 이렇게 선언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printf. 자, 지난 시간 printf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printf는 함수 자체가 그 화면에 출력해주는 여러분들이 뭔가 결과를 나타낼 때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 그 다음 어떠한 문장이 끝나면 C에서는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자, 이 자리에 이제 교재 96페이지에 그림 3-3에 있는 것처럼 example 출력을 하기 위해서 example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자, 요렇게 문장을 입력을 하고 만약에 실행을 난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5번 이렇게 누르면 실행이 되면서 example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나는 줄바꿈을 할란다 라고 하게 되면 원 표시에 n 이렇게 넣어주면 줄바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바꿈 다음 줄이 이렇게 하나 생겨지죠. 자, 이런 형식으로 printf 마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결과를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printf는 실제 한 명령 문장을 그대로 내가 콘솔 창으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표 3-1에 우리가 출력할 값에 대한 자료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정수 타입이다 그러면 %d를 쓴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정수 타입에는 %d 그 다음 실수 타입에서는 우리가 lf 그리고 실수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8바이트 자리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더블형 요 형태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수는 LF, 그 다음에 문자는 %C, 문자열은 %S 이렇게 사용이 되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예문에 있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출력을 할 때 프린트F문으로 앞서서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문장으로 쓸 때는 쌍따옴표 열고 닫았는 이 안에 여러분들이 내용만 입력을 하면 되지만, 어떠한 변수를 선언해 놓고 그 값을 출력을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printf의 쌍따옴표 문장 안에 그 변수에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형식 인자로 이렇게 자료형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와 fx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 35라는 숫자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 fx에는 이 35라는 숫자 값을 이용한 연산의 결과가 들어가 있다면 x에 대해서 들어있는 35, 그 다음 fx에 해당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하면 얘를 꺼내와서 이제는 printf로 이렇게 출력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printf x가 35일 때, 그죠? 그 다음 fx는 1190입니다. 요렇게 출력이 되도록 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 자리에는 이 숫자 35라는 값을 바로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요 자리에 들어갈 자료형 타입을 넣어주고 이 자료형 타입에 해당되는 인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배열을 시켜줍니다. 변수명을. 그죠? 자, 그래서 그 형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과제로 과제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그 다음 그 결과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료에 대한 그 형식 제어 인자 중에서 그 자리값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78페이지의 printf 요 문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행을 한번 여기다 해보면, 일단 선언 부분은 항상 메인에 가까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교재에 있는 예제를 순서대로 따라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중간에 제가 인수를 여기다가 변수죠. 인수가 아니라 변수를 선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재 78페이지에 있는 예제처럼 n에는 값을 123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 printf 해서 n의 값은 지금 인티저 값으로 int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정수 타입이니까 %d 하고 난 줄바꿈을 한 장 할 거고, 여기에 변수 %d에 들어가는 변수 똑같이 대응되게끔 넣어주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n은 123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실행된 n의 값을 봤으니까 이제는 자리 값을 우리가 다르게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저처럼 타이핑해서 한번 넣어 보세요. 넣고 나서 실행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리면 n에 123을 넣었다 그러면 n은 123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 %와 정수 타입이다 라는 제어인자 앞에 5라고 넣게 되면 내가 이 123을 출력하는 데 필요한 칸을 5칸을 쓸 거다 하는 걸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 중에 나는 여기에 더하기를 넣으면 나는 플러스 기호를 붙이겠다 하는 걸 의미를 하죠. 자, 근데 플러스가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 마이너스라고 만약에 넣는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라고 넣는다는 얘기는 나는 칸을 이렇게 넣었을 때 보통 오른쪽 정렬인데 마이너스를 탁 붙이게 되면 아니야, 나는 왼쪽 정렬로 할게 라는 걸 의미를 한다 했습니다. 왼쪽 정렬.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같이 들어간다면 왼쪽 정렬이고 그 다음 양수 부호를 이렇게 입력을 한다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얘를 입력을 했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지.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릿수와 관련된 예제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LF가 실수 타입의 값을 출력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83.768이라는 실수 타입이 있는데 얘를 만약에 아까는 %D였는데 이번에는 %LF라고 우리가 실수 타입을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 값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출력을 되느냐 하는 거를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7.3이라고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사용할 칸은 7칸인데 그 뒤에 소수점 3자리까지 표현을 하겠다라는 걸 의미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6.2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6칸인데 소수점 뒤에 2자리만큼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여기에 전체 7칸, 전체 6칸이라고 할 때 이 소수점도 자리를 한 칸 차지한다라는 거,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우리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여기서 더블 형태의 AV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값을 83.768 이라고 넣고 프린트 F 해서 AVE 값은 %LF 형태로 줄바꿈 해서 나는 저 형식 제어 인자 자리에 AVE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할 거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값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VE 값에 83.768,000라고 들어있는 이 값을 이제는 우리가 자리 값을 한번 줘서 뽑아 봐야겠죠. 자, 얘를 우리가 교재에 있는 대로 문장을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한번 시켜보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 함수 프린트 F 말고 이제는 그 문자를 전용으로 하는 함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ut 캐릭터나 아니면 put string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도 우리가 교재에 있는 예문을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있는 예문입니다. 캐릭터 형태로 그레이드를 A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put 캐릭터 여기에 값을 변수 그레이드 라고 넣고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뒤에 교재에서 보여준 예문대로 또 여기다가 입력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입력을 하고 실행하기 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다 본인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한 후에
결과를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 더하기와 그 다음 줄바꿈 얘도 문자가 돼서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과 풋 스트링과 관련된 예문도 한번 여기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풋 해서 hello 라고 입력을 하고 얘도 실행을 한번 해보면 hello라는 문장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예제를 이렇게 입력하면 얘도 어떻게 실행이 될까 본인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과가 맞나 이렇게 디버깅을 해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력 함수와 관련된 내용을 봤었습니다. 이제 82페이지에 프로그래밍 실습하기 표준 체중 구하는 거 제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요 부분을 같이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변수를 나는 어떤 값을 담는 그릇으로 쓰겠다 하는 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교재 83페이지에 보면 그 순서도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좀 문제가 쉽게 풀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육각형의 그 형태에 들어있는 그 부분이 변수 선언이죠. 시작 바로 밑에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순서도에 있는 그 형태대로 우리가 변수를 한번 선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하는 그 공식 자체가 빼고 곱하고 뭐 이런 공식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면 소수점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다는 거죠. 우리도 왜 몸무게 재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더블 형태로 키를 넣고 그 다음에 체중도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변수 선언을 할 때 대체적으로 하나의 변수의 자료형을 하나씩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더블 형태의 뭐 키와 몸무게를 같이 이렇게 해도 지금은 짧으니까 우리가 별로 그 에러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나중에 프로그램이 조금 길어지고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또 생각지 않게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료 형태의 선언을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일단 할 때는 하나씩 변수를 선언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자, 그래서 표준 몸무게도 우리가 구해야겠죠. 그래서 표준 몸무게, 그 다음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키랑 몸무게를 대입을 시켜야 되죠. 일단 우리가 주석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키와 몸무게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표준 체중을 구하고 차도 구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출력으로 그 결과를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키하고 몸무게를 변수는 선언을 했으니까 키하고 몸무게는 우리 82페이지에 143cm에 40kg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선언해 놓은 변수에다 값을 넣어 줘야겠죠. 키는 143, 그 다음에 몸무게는 40kg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의 정보는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우리 표준 체중 구하는 그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표준 체중? 자, 표준 체중은
키에다가 100을 빼고 거기에 곱하기 0.9 하면 된다 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죠? 표준 체중 나 구하는 거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84페이지에 입력함수 예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 표준 체중 구하는 그 식이 있어요. 그죠? 또 눈치 빠른 사람은 또 이걸 그 실습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혼자 안 하고 입력함수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또 입력해서 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표준함수 구해볼게요. 표준함수의 변수에다 값을 대입시켜라. 식은 키는 얘가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에 100을 빼고 곱하고 0.9 해. 그리고 값을 넣어. 자, 그 다음 차이도 구해야 되니까 갭이라는 변수에다가 차이 값을 넣겠다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그죠? 자, 그래서 갭에 대입시켜. 뭐를? 내가 가지고 있는 체중에다가 표준 체중을 구했으니까 그 값을 계산해서 넣어봐 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변수에 4개의 변수를 선언한 것에 그거에 해당되는 값들 다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프린트 맞는지 찍어봐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값은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실행 결과에 보면 키 땡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행 결과를 어떻게 해라. 우리는 지금 언어를 배우고 있으면서 교재에 있는 형태대로 하니까 출력 형태 그대로를 여기다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할 때는 난 출력 키 안 넣어도 돼. 출력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재에 있는 실행 형태, 실행 결과 요대로 한번 출력시켜봐 라고 했기 때문에 요 자리에 이제 넣어보는 거예요. 자, 키는 저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키는 내가 이미 안다. 143 이렇게 넣어버리면 나중에 키 값이 변동이 됐거나 할 경우는 항상 143이 찍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가 입력받은 더블 형태니까 더블 형태는 여기 형식제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죠? 퍼센트 그렇죠. LF죠. LF 실수 타입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줄바꿈 해서 여기에 형식 제어 인자랑 1:1 대응되게끔 변수명을 넣어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난 소수점 자리 내가 입력한 그대로만 나는 소수점 뒤에 한 자리까지 뭐 두째 자리까지 난 이렇게 넣을래 라고 하면 우리 여기 형식 제어 인자를 어떻게 바꿔줬으면 됐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나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뭐 두 자리까지 이렇게 넣으셔도 되죠. 아니야 난 소수점까지만 넣을래. 이렇게 해두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찍어야 되죠. 이제는 프린트 F 해서 체중 몸무게 얘도 LF 해서 줄 받고 기호 넣고 해서 출력을 시켜라. 나는 얘도 소수점 얘는 한 자리까지만 할래. 그럼 이렇게 넣으셔도 되죠. 이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지금은 거기 결과에 40.0 했으니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네. 그죠? 자, 그 다음 줄바꿈이 또 하나 들어가랬죠? 그러면 프린트 F 해서 줄바꿈 그 다음 프린트 F 해서 이제 표준 체중 이 자리에 표준 체중 구한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LF 형태의 과의 차이 해서 여기에 또 결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부 더블 형태니까 LF 해서 줄바꿈 하고 형식제가 이제 2개 들어갔으니까 변수 넣어줘야 되죠. 표준 체중 자리니까 S
그 다음 차이. 아까 차이는 어디에, 어느 변수에 들어있죠? 그래요. 갭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들어간 거 볼 수 있어요. 자, 얘는 소수점 첫째 자리인데 뒤에는 소수점 뒤에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그렇죠. 실수 타입인데 자리 얼만큼이란 거 안 했잖아요. 그렇지. 소수점 몇째 자리? 첫째 자리까지. 그럼 여기다가 첫째 자리까지. 차이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다 됐나요? 아니죠. 뭐 하나 빠졌죠. 자, 차이를 나타내는데 앞에 플러스 기호를 붙여주래요. 그 다음 뒤에 킬로그램이란 단위도 넣어주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더하기 붙일 거다. 그 다음 체중을 나타내면 여기에 킬로그램 얘도 붙여라 라고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결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